조선시대 영의정,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그 영의정의 집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도 총명하지도 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여인이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7년 동안 아이가 없자 영의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대를 잇지 못하는 무능한 여인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쫓겨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떠나고 난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6년 후 극적인 재회를 통해 몰락하던 영의정 가문을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고난과 한 가문의 몰락,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중기 한양에서 가장 큰 기와집, 영의정 이정승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영의정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이정승 대감은 그 자리에 20년을 있었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하고 권위 있는 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잇는 문제. 이정승 대감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한수. 아버지와는 달리 부드럽고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 시를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선비였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이한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박씨.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높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뛰어난 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시부모를 정성으로 모시고 남편을 극진히 섬기고 하인들에게도 따뜻했지요. 영의정 대감도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착하고 현숙한 며느리로구나. 곧 손주를 볼 수 있겠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연꽃이 피었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끝내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영의정 대감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졌습니다. 박씨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산신당에 가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점쟁이를 불러 길이를 택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4년째 약 다리는 모습, 5년째 혹독한 겨울, 6년째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를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 없다.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은 우리 집안의 치욕이다. 내일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아들 이한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영의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7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다. 내일 당장 내보내라. 그날 밤 남편 이한수와 박씨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7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소. 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제 탓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차가운 겨울바람이 기와집을 휘감았습니다. 박 씨는 작은 보찜 하나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7년 동안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남편이 준 비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한수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하지만 박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은 이 집의 외아들입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까지 집을 나설 수는 없어요. 여기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박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 행복했던 추억들, 슬펐던 기억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광대문이 닫혔습니다. 이한수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영의정은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하지만 그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아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 영의정 저택은 점점 쇠락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 집은 대가 끊길 집이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아내 없는 삶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의정은 혼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다. 박 씨가 찾아간 곳은 친정 오빠의 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초가집 한 지채. 오빠 박문수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여동생. 그런데 보찜 하나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쫓겨난 것이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빤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다. 그렇게 박 씨는 오빠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돕고 저녁에는 바느질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영의정 댁의 며느리로 살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 씨가 자꾸 속이 메스꺼운 것입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올케 언니가 눈치챘습니다. 아가씨, 혹시 박 씨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박 씨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만지더니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쫓겨나고 나서 3개월 만에 임신이라니. 의원이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맥이 계속 둘입니다. 임신하셨는데 맥이 둘입니다. 쌍둥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혼자 방에 앉아 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쌍둥이 7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제는 쌍둥이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내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오빠 박문수는 걱정했습니다. 동생아 쌍둥이라니 영의정 댁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7년 동안 대를 잇지 못했다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임신했다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영의정 댁의 적손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렇게 결심한 박 씨는 조용히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4개월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바치를 계속했습니다. 6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쌍둥이라서 더 컸습니다.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8개월 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박 씨 아가씨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던데 남편은 어디 있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던데. 하지만 박 씨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뱃속의 아이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와 마을의 산파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힘내세요. 쌍둥이라 힘드실 겁니다. 하지 해내셔야 해요. 밤새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새벽 으에앙 으에앙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산파가 외쳤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박 씨는 기진맥진했지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아직 한 명 더 있어요. 힘내세요. 다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으에앙 두 번째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또 사내아이입니다. 쌍둥이 둘 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산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쌍둥이는 처음 봅니다. 박 씨는 기진맥진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 작고 빨간 얼굴, 꼭 담은 입술, 작은 주먹.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너희는 엄마의 아들들이야. 그날 박 씨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이진수, 진실할 진. 둘째는 이인수, 어질인 진수야. 인수야, 엄마가 너희를 꼭 잘 키울게.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가 있단다. 그날부터 박 씨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울었습니다. 하나를 재우면 다른 하나가 깼습니다. 낮에는 밭일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박 씨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7년 동안 바라던 아이가 둘이나 생겼으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쫓겨난 여인이 쌍둥이 적손을 낳은 것.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의정도, 이한수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는 1살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아기 진수와 인수 하나가 웃으면 다른 하나도 웃고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울었습니다. 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뛰어다니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두 아이가 동시에 부르면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되었습니다. 오빠 박문수가 조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둘 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외웠습니다. 진수야, 인수야. 너희는 참 똑똑하구나.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박문수는 조카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가들아, 너희 아버지는 멀리 계신단다 하지만 분명히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엄마가 그걸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뭔가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6년 동안 혼자서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몸은 점점 마르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박문수는 조카들을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진수야, 인수야. 너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가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준 비녀를 만지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쌍둥이예요. 둘 다 당신을 닮아 똑똑하고 착해요.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박 씨는 절대 영의정 댁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저들은 나를 쫓아냈어.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보여줄 수는 없어. 한편 영의정 저택 6년이 지나는 동안 더욱 몰락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화려했던 저택이 이제는 폐가처럼 변했습니다. 아들 이한수는 6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영의정 이정승 이제 76세가 되었습니다. 권력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때도 잊지 못하는 자가 무슨 영의정인가. 조정의 비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박씨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동안 정성을 다했던 그 며느리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대는 끊기고 가문은 몰락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박 씨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6살이 된 쌍둥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진수야, 인수야, 많이 먹어라. 엄마도 드세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문이 몰락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손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세계가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후 오빠 박문수는 조카들을 데리고 한양에 갔습니다. 책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수야, 인수야. 할아버지 손 꼭 잡아라. 사람이 많구나. 네, 할아버지 6살 쌍둥이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옷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 해골처럼 마른 얼굴, 바로 이한수였습니다. 박 씨를 잃은 후 6년 그는 여전히 아내의 혼령이라도 찾을까 싶어 저작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한수의 눈이 두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오빠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아이들, 저 아이들은 이한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한수는 넋을 잃은 채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이들아. 쌍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박문수가 놀라 손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짓이오? 이한수가 박문수를 보는 순간 당신은 혹시 박문수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박문수도 놀랐습니다. 당신은 혹시? 저는 이한수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혹시 박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쌍둥이? 그럼 박 씨는 제 아내는 어디에?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박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은 쫓겨난 후 3개월 만에 임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습니다. 6년 동안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쌍둥이, 제게 아들이 둘이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년 동안 아내를 잃은 슬픔에 죽고 싶었던 6년 동안, 그 시간에 아내는 쌍둥이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이한수는 쌍둥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아이들은 처음 듣는 단어에 놀랐습니다. 박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동생을 만나야겠소. 이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6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집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그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바늘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이한수는 울며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6년간의 그리움, 6년간의 고통, 6년간의 외로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지켰소. 미안하오. 이한수는 마당에 서 있는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내 아들이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큰아이는 진수, 작은아이는 인수입니다. 쌍둥이에요. 모두 서방님의 자식입니다. 이한수는 쌍둥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를 몰랐구나. 아빠가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쌍둥이는 처음 보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렇다, 아빠란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한수, 어머니, 박씨, 쌍둥이, 아들 진수와 인수, 6년 만에 재회하니 쌍둥이에게는 처음 만난 아버지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박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영의정 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대를 잊지 못했다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한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잘못이 없소. 아버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요. 이제 아버님께 보여드리겠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우리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한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쌍둥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박 씨는 두려웠지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같이 가요. 쌍둥이는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단다. 영의정 저택은 6년 전보다 더 쇠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지고 잡초가 자랐습니다. 이한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의정이 나왔습니다. 76세가 된 노인 더 이상 권세도 없는 노인. 그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한수가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님의 손자들입니다. 쌍둥이 손자입니다. 이진수, 이인수. 박 씨가 제 아내가 낳은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쫓아내신 그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었습니다. 쌍둥이로. 영의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6세 노인이 한때 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영의정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조급했다. 7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를 쫓아낸 것이 내 인생 최대의 과오였다.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쌍둥이 손자까지 내가 몰라봤구나.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영의정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어찌 어른을 이렇게 두겠습니까? 며느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7년은 아이가 없었지만 그 후 하늘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영의정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살 쌍둥이, 이진수, 이인수, 이 아이들이 모두 우리 핏줄이란 말이냐. 쌍둥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저는 이인수입니다. 영의정은 손자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손자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를 몰라봤구나. 할아버지가 쌍둥이 손자를 6년이나 몰랐구나. 그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너다. 내가 저질렀던 과오를 너에게 모두 보상하겠다. 그리고 영의정은 쌍둥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가문의 보물처럼 키우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의정 댁에 적손이 생겼다. 그것도 쌍둥이. 쫓겨났던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다.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의정 저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영의정은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겠소. 나는 6년 전 현숙한 며느리를 쫓아냈소.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것은 내 오만이었소. 며느리는 잘못이 없었소. 하늘의 때가 있었을 뿐이요. 이제 며느리는 쌍둥이 아들을 낳아 우리 가문의 대를 이었소. 나는 이 며느리에게 평생 빚진 사람이요.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며느리의 뜻을 따를 것이요. 그리고 이 쌍둥이 손자들을 우리 가문의 미래로 삼을 것이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의정은 며느리를 위해 저택을 다시 지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고치고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바꾸고 마당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비단 이불, 아름다운 가구,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했습니다. 6년간의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서 다시 고귀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의정은 하인들을 다시 들였습니다. 모두 며느리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분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다. 누구든 불경하게 대하는 자는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인들은 박 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영의정은 매일 손자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진수야, 인수야, 할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주마. 쌍둥이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번 가르치면 바로 외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영의정은 확신했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영의정, 이한수 부부, 쌍둥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손자들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권력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손자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마. 그것은 바로 가족란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진수와 이인수 둘 다 준수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쌍둥이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둘 다. 조선 역사상 쌍둥이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영의정 댁의 쌍둥이 손자가 모두 급제했다. 영의정 가문은 완전히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력이 아닌 가족으로 덕으로 사랑으로 박 씨와 이한수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한수는 매일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었을 때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소. 하지만 다시 만난 후 매일매일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방님 쌍둥이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영의정 가문에는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영의정 할아버지, 할머니, 이한수 부부 아버지들 진수와 인수, 그리고 손주들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쫓겨났지만 쌍둥이 아들을 얻었고, 가난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알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영의정 저택의 대문 위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인내와 믿음의 가문 박 씨가 직접 지은 글귀였습니다. 그 아래로 쌍둥이 손자들이 들어가고 증손자 증손녀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한때 쇠락했던 가문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가구로 조선시대 최고 영의정이 쫓아낸 며느리가 가문의 선사한 쌍둥이 기적 쫓겨나던 그날 혼자 쌍둥이를 낳던 날 6년간 홀로 키우던 날들, 그리고 극적인 재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박 씨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후에도 6년을 홀로 버텼습니다. 결국 하늘은 그녀의 인내에 보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의 때가 있습니다. 박 씨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은
쌍둥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이한수는 6년 동안 아내를 믿었습니다. 재혼하라는 압박에도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셋째, 영의정은 깨달았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은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 소중한 것은 함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그들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없어 고민하는 부부가 있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 속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 씨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 다음에 가장 밝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쫓겨난 후 3개월 만에 쌍둥이 임신을 알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내하세요. 믿으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희망차게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여러분이라면 박 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모든 댓글 읽고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시니어 사연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